최근 분쟁에 대한 뉴스 헤드라인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이면으로 들어가서 현대 군사작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6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작전이 시작되고 단 2주 만에 타격된 목표물의 숫자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목표물을 그렇게 빨리 찾아내고 공격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이번 분쟁을 그냥 하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은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뭐랄까 전통적인 소모전에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란이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목줄을 죄는 경제전쟁이죠. 이란의 전략, 이게 정말 교묘합니다.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을 딱 틀어주고 중국처럼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나라배는 통과시켜주면서 미국이나 동맹국 선박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를 자기들 편과 아닌 편으로 나누는 아주 고차원적인 지정학적 전략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전략 이야기에서 아주 작은 단위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그 수많은 목표물 중에 단 하나는 대체 어떻게 선정되고 또 어떻게 타격되는 걸까요? 군사 목표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계획된 목표물이고 다른 하나는 역동적 목표물입니다. 계획된 목표물은 전쟁이 나기 훨씬 전부터 몇 달, 심지어 몇 년 전부터 목록에 올라와 있던 것들이에요. 반면에 역동적 목표물은 전투 중에 갑자기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했던 기회 같은 거죠. 보통 전쟁 초기에는 이 미리 준비해둔 계획된 목표물 리스트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계획된 목표물 하나를 공격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전부 인간이 주도하는데요. 먼저 수집된 정보가 진짜 믿을 만한지 검증하고요.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적 검토를 거칩니다. 그다음 여러 정보기관들이 모여서 이 목표물 공격하는 게 맞다고 합의를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지휘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심지어 승인이 나도 어떤 무기를 쓸지까지 정해야 하니 정말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있는 셈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좀 더 와닿지 않으세요? 타겟택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책상 뒤에 실제 파일, 30 바인더로 존재했던 거죠. 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공격할 수 있는 목표물 목록이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이 주도하던 과정에 아주 새로운 기술적 차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 AI가 등장한 겁니다. 우리가 전쟁과 AI 하면 보통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킬러 로봇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현재 군에서 쓰는 AI는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인간 분석가를 도와주는 뭐랄까 초강력 리서치 조수 같은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 공상과학과 현실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AI의 핵심 기능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능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어그멘트, 정보 처리 속도를 빠르게 높여주고 엑셀러레이트, 또 수천 장의 위성사진을 일일이 훑어보는 것 같은 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해주는 어토메이트, 바로 이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더 똑똑하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셈이죠. 그럼 AI가 왜 필요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데이터의 양 때문이에요. 현대전에서는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이걸 다 처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AI는 바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AI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속도와 규모를 갖게 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통제와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갑자기 수백 개의 새로운 목표물을 찾아내서 이것도 공격 가능합니다, 저것도 가능합니다 라고 알려준다고 칩시다. 그럼 지휘관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겠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진짜 통제권을 쥐고 있는 건 인간일까요? 아니면 결정을 재촉하는 알고리즘일까요? 이 말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군사작전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바로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인간이 진다는 겁니다.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책임을 줄 수는 없죠. 그 책임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는 인간 지휘관의 몫입니다.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가장 넓게 펼쳐서 이 하나의 분쟁이 전 세계라는 거대한 체스판에 어떤 연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장은 러시아에 미칩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터지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죠. 그럼 누가 이득을 볼까요? 바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느라 돈이 절실한 러시아입니다. 중동에서 피어오른 불씨가 유럽 전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예리하게 지켜보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과 자원을 쏟아붓는 걸 보면서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아, 지금이 대만에 대해 행동에 나설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동시에 미국 스스로도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분쟁이 길어지면서 핵심 무기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거든요. 이건 미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에 심각한 구멍을 만들고 전 세계 다른 곳에서 위기가 터졌을 때 대응할 능력을 약화시키는 아주 큰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전쟁의 속도와 규모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이런 알고리즘 전쟁 시대에 우리는 과연 승리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이 복잡하고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